자, 우리 그래서 아까 우리 철문 보셨죠? 피봇 힌지. 어때요? 많이 보셨던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관심. 이 관심이 있으면요,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공부도 관심을 가지면 많이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뭔가 계속 보여, 조금씩. 그래서 사실은 시설개론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주변에 널린 게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시설 안에서 공부하고 시설 안에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분명히 시설개론은 효자 과목이 돼요. 예? 예?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 말이 어렵다고요? 예, 어렵죠. 시설개론은. 왜냐면 우리가 주변에 있지만 잘 안 써먹죠. 뭐 크레센트. 이제 알겠죠? 뭐라고요? 크레센트. 잠깐만 얘기를 해봐야 돼. 뭐라고요? 크레센트. 봤잖아. 귀처럼 생겨서 잠그는 거. 그쵸?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물어보면 크레센트는 분명히 우리가 보면은 지금 미석이 창문에 돼 있는 거죠. 그럼 여다지 창문에, 여다지 문에 크레센트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생긴 모습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속 창호가 있고 알루미늄 창호가 있어요. 일단 쇠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과 뭐 비철과 철과 비철 금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좋아요. 우리가 창호 등의 재료죠, 사실. 재료인데 대표적으로 철조의 문과 알루미늄이다. 그럼 아주 간단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아까 공부했던 광화문 오케이 돼. 하지만 얘는 안 되겠죠. 그렇죠? 철문은 무겁다. 얘는 뭐가 돼? 녹이 쓴다. 얘는 녹 쓸지 않는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뭐라고? 경쾌하다. 가벼우니까. 여자들이 경쾌하잖아요. 그쵸? 경쾌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얘는 좀 육중하죠. 육중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루미늄 분명히 방화문의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얘는 알칼리의 변색이 돼요. 이 알루미늄은요, 알칼리가 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끔 현장에서 보면은 미장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시멘트, 몰탈 같은 게 알루미늄에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멘트, 몰탈이나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뭐다? 알칼리성 재료예요. 그러니까 얘는 절연 도장을 해야 하는 상태야. 절연. 뭐냐면 알칼리 같은 데 접촉하더라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 시멘트 몰타는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변색이 되니까 주의를 해라. 얘는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뭐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철곡도 공부했죠? 만약 쇳덩어리가 알칼리 변색된다 그러면 이런 건물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쇳덩어리는 관계가 없지만 얘는 알칼리에 변색되는구나.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만.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고. 그 다음에 창호 철문이 나오죠. 교재에 보면 경첩이 나와. 경첩 뭔지 아까 얘기했었죠. 경첩.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그림. 아까 이 경첩 목재문 같은 데 있죠. 이렇게 힌지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예요. 아주 많은데 그 중에 경첩. 이 경첩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다지문에 들어가죠. 여다지문이야. 이렇게 레바가 있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실제로 피면은 이렇게 그쵸? 나비 모양으로 돼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있죠.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첩은 결과적으로 미석이나 미닫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경첩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여다지문에 들어가는구나. 열고 닫을 때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돼서 회전이 가능하니까. 그쵸?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 일부는 문짝에 달리고 일부는 문에 달려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 회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힌지라 그래. 그래서 보통 회전할 수 있는 이런 물체를 다 뭐라 한다? 쇠창으로 우리가 철물들을 힌지라고 보통 얘기해요. 영어로는. 하지만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경첩이 나오는데 자유경첩. 그러면 이 경첩은 여다지에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자제문 공부했었죠. 자제문이 어디로 열린다 그랬어요?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문에? 자제문엔 경첩이 들어간다. 무슨 경첩이? 자유경첩.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버토리 힌지인데요. 레버토리 힌지. 그럼 레버토리 힌지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레버토리 힌지는 공중용이에요. 뭐라고요? 공중용. 여러분 이제 공중전화를 보시면 사람이 없을 때는 약간 열려있죠. 그쵸? 근데 공중전선을 보면 사람이 들어갈 때 사람이 비어있으면 열려있죠? 그럼 큰 질 보려거나 작은 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있으면 밀죠. 닫아주죠. 그럼 닫혀있으면 뭐야? 사람이 있구나. 살짝 열려있으면 사람이 없구나. 이게 바로 레버토리 힌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레버토리 힌지. 공중용. 화장실이나 공중용 전화기 같은 데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플라 힌지라고 나와요. 그럼 플라 힌지는 뭐 중량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파트 주출입구 있죠. 아파트 주출입구에 보시면 자 그림을 줄게요. 손잡이 있고요. 응? 요거. 요 뼈대는 보통 뭘로 만드냐면요.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틀이에요. 일반 쇠문은요, 녹이 슬죠, 철문은. 근데 스테인레스라는 것은 녹슬지 않다는 뜻이에요. 스테인이 이제 변색이라는 뜻이거든요. 변색이, 레스, 없다는 뜻은 변색이 되지 않는 스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스테인레스 스틸이 현재, 문틀이고요. 여기, 이 문은요, 여러분이 그 아파트 현관 들어가는 문이나 우리 학원 현관 들어가는 문짝은, 문은 우리가 강화유리예요. 그래서 강화유리에다 뭘 붙여요? 도화를 붙여줘요. 강화유리 도화. 강화유리 도화는 아래 위를 보호하고서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옆에는 문틀이 없죠. 그러니까 무태문이라고도 해요. 테두리가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강화유리 도화는 왜 쓸 수 있냐면 아주 강도가 강해요. 여러분 유리 중에 강도가 강한 유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자동차 있죠. 자동차 유리가 예를 들어 시속 150, 120에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돼요? 네, 쪼개질 수도 있고 멀쩡할 수도 있죠. 차가 우리가 보면 유리창이 다 깨지는 게 일부 깨지지 않은 것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접촉으로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도가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깨지더라도 둔각으로 깨진다고요. 뭐라고요? 둔각.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유리는 깨지면 삐죽삐죽하게 깨져요. 얘는 둔각으로 깨져 이렇게. 둔각으로 깨지니까 덜 위험하거든요. 근데 유리의 강도가 아주 강하니까 뭐다? 강화했다. 뭐를? 유리를. 그래서 강화유리 도화는 이렇게 아주 강한 유리를 문짝으로 이용할 때 강화유리 우리 도화라고 하고요. 여러분 아파트 1층 출입구 있죠? 유리문이 다 강화유리 도화예요. 이런 건물의 1층에 보면은 유리문이 있죠? 강화유리 도화예요. 일반 유리 못 쓰게 돼 있어요. 왜? 일반 유리 사람들 꽉 부딪히면 깨질 거 아니에요. 위험하고. 얘는 깨지도 뭐다? 둔각으로 깨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유리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여러분 유리 한번 들어보세요. 꽤 무거워요. 꽤 무겁습니다. 그럼 이런 유리의 육중한 그 하중 견딜이 어떻게 돼요? 바닥에다가 보통 힌지를 배치해요. 바닥. 이 플로아라는 의미가 플로아.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에 힌지가 있다. 플로아. FLOR, 플로아. 보통 우리 마룻바닥도 플로아라 하거든요. 근데 플로아라는 의미는 바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힌지를 뭐라 한다? 플로아 힌지. 어디 들어간다? 무거운 유리문, 중량물에 들어가는 게 플로아 힌지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플로아 힌지냐? 여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살짝만 문을 열어도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죠. 유리문 되게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살짝 열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유가 이 플로아 힌지에 여러 가지 철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플로아 힌지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리 정첩 이제 확실히 알겠죠? 아까 보셨잖아요. 지도리 정첩. 그래서 아까 이 지도리 정첩 또는 피벗 힌지, 그쵸? 피벗 힌지, 뭐 지도리 정첩, 또는 우리가 일종의 이제 돌적인 형식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림 봤지만 이렇게 쇳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쫙 있는데 여기 구멍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 구멍이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살짝 구멍이 있는 요런 게 있고 여기 문짝에도 이렇게 색깔을 달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하로 문틀에 연결을 시켰더면 얘가 문이 왔다 갔다 회전하겠죠? 이게 지저리 점첩이에요. 우리 쇠덩어리 있죠? 철문. 혹시나 우리 또 영상 보시는 분이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출입문이든 쇠문을 딱 보시면 이 아래 위에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아래 위로 쇠덩어리가. 그게 바로 뭐다? 지도리 점첩 또는 피봇 힌지. 그쵸? 예, 요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돌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적이는 우리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적이 형식이다. 그래서 중량이 큰 문에, 그쵸? 무겁잖아요. 쇠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폐지정기 도어 체크. 이 도어 체크는 뭐라고 그래서 같은 얘기로 문이 닫히니까 도어 클로저. 그쵸? 오픈은 열리고 클로즈는 닫히니까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라고 해서 열려진 문이 스스로 닫힐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도어 체크가 있으니까. 그쵸? 도어 체크 있으니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어 홀더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열려진 문이 닫히지 않도록 도어 홀더. 그쵸? 아까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잖아. 이 쇠덩어리 문이 있죠? 자, 요렇게. 여러분 아파트 요렇게 예를 들어서 501호야 써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분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늘 시장을 막 보는 거예요. 시장 보니까 어떻게 돼? 얘가 다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너무 비스듬하게 일어났나? 자, 여기 보면 살짝 열려다 치자고요.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본 거야. 이렇게 문짝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도어 홀더. 그쵸? 그럼 도어 홀더란 얘기 뭘 얘기해요? 우리가 문짝이 여기 도어 체크가 있어가지고 닫아줘야 되잖아요. 닫아주면 어떻게 돼요? 시장 바구니 들고 열렸다 닫다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열려진 문을 고정화시킬 때. 우리 보통 이잖아요. 꼼짝마 홀딩 프리즈 그걸 하죠? 홀더. 지금 멈춰 있어라는 뜻이야. 멈춰 있어라.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우리 봤죠? 문짝 보니까 이렇게 나무문 같은 게 있어요. 나무문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문이 있는데 이 나무문이 여기 이 벽에 꽝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벽이 손상되겠죠? 손상되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고무 같은 거 달아놨어요. 왜 달아놨어? 얘가 꽝 하고 부딪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고무가 있으니까 벽을 보호할 수 있거든. 그쵸? 그럼 뭐예요? 얘가 멈춰 있어야 되죠? 도어 스톱. 그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어 스톱. 자, 도어 스톱은 그래서 열려진 문을 닫아 뭘 보호한다? 벽을 보호한다. 우리 아파트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주택 가면은. 있어요. 보면 화장실 문이나 이렇게 방문을 보면은 도어 스톱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쵸? 보셨죠? 한 번은. 여기 학원에도 있고 도어 스톱.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꼬지새라는 게 있어요. 뭐 문틀이나 바닥에 꽂는 걸 그냥 꽂는다 꼬지새라 하고요. 도어 차임은 뭐냐면 문을 쫙 열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요. 그쵸? 이거 도어 차임이라 합니다. 음향장치. 문을 열거나 닫았을 때 소리가 나는 거 있죠? 네, 도어 차임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함자물쇠가 나와. 함자물쇠는 나이트레치라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여관이나 우리가 숙박업소인 뭐 콘도미니엄 같은 데 가면은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외출하실 땐 반드시 키를 갖고 나가세요. 그게 들죠? 네. 근데 만약 키를 놓고 오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 마스터키 열어달라고 기다려야 돼요. 요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안에서는 손잡이로 딱 열면 문 열리죠? 밖에서는 뭐다? 열쇠로만 열 수밖에 없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우리가 함자물쇠 나이트레치다. 이해하시겠죠? 밖에 우리가 나갈 때는 보면 손잡이 열고 나가는데 안에서 들어올 때는 열쇠 없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함자물쇠. 그 다음에 크레센트는 공부했었던 거죠. 크레센트. 그렇죠? 그렇죠. 크레센트 공부했어.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오늘 공부 무지하게 했네. 그죠? 공부 되게 무지하게 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낯 놓고 기억자도 몰랐는데. 그쵸? 그잖아. 낯을 놨는데 기억자가 아무, 지금 보니까 뭐예요? 기억자가 보인 거예요. 그쵸? 자, 그림을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런데 뭐가 있다? 유리문이니까 피봇 힌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쇠문이야, 쇠문. 철문입니다. 철문이가 뭐가 있어요? 스스로 닫아줘라. 도어 체크 또는 도어 클로저. 그 다음에 아래 위에 돌적이 양식으로 돌아가는 힌지가 있더라. 뭐라고요? 피봇 힌지. 뭐라고요? 피봇 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유리문이에요. 유리문에 있는 바닥에 있는 힌지가 있더라. 무슨 힌지? 플라 힌지. 그쵸? 유리문, 아파트 출입문, 유리문, 중량문에 들어가는 그 힌지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플라 힌지. 플로어 힌지구나. 그 다음 미석이 창문에 잠궈줘야 도둑놈이 들어올 수 있어. 잠그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크레센트. 뭐라고요? 크레센트. 그래서 미석이 문을 열고 닫는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이? 레일과 호차. 뭐라고요? 레일과 호차가 있어서 기차가 달려가듯이 미석이 문이 달려간다. 그럼 다시 한번 미석이 문과 미닫이 문 중에 100% 개폐가 가능한 것은 미석이다, 미닫이다? 미닫이. 그쵸? 그래서 완전 개폐가 불가능한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개폐가 불가능한 것은 미석이. 그쵸?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예, 그래서 확실히 아시는 겁니다.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데 잘 몰랐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안방에 목재문이 있어요. 안방에 목재문이 열고 닫을 때 왜 회전이 가능하다? 뭐가 있기 때문에? 나비 모양으로 벌렸다 폈다 하는 거 뭐라고요? 경처. 그쵸? 경처. 그런데 화장실 갔는데 빈 곳을 찾아야 돼. 그쵸? 그래서 빈 곳은 뭐라고 살짝 열려있다. 무슨 힌지? 레버토리인지. 공중용. 이거 썼잖아요. 이거. 레버토리인지. 무슨 힌지라고요? 레버토리 힌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레버토리 힌지. 공중용. 그래서 공중용 난 뭐라고? 레버토리인지. 잘 안 돼, 발음이. 그쵸? 까먹어요. 무슨 힌지? 레버토리 힌지. 레버토리. 다시 한번 뭐라고요? 레버토리 힌지. 기억하는 거. 레버토리 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 철물이고요. 기초주제 66번. 그렇죠? 66. 자, 기초 66인데 기초주제 66은요. 유리가 쫙 나와. 유리가 쭉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도 뭐 최근에 나왔는데 좋아요. 우리가 유리가 있는데 교재 내용 보면 판유리가 있고 박판이 있고 후판이 있어요. 박판이라는 것은 뭐 얇다는 뜻이에요. 후판은 두껍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mm를 기본으로 하는구나.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망입유리, 복층유리, 강화 스팬드럴 유리가 있는데 일단 망입유리부터 볼게요. 이 망입유리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예. 또? 중요한 건물? 그렇군요. 자, 또, 우리, 여기, 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고개 숙이면 어떡해. 자, 쳐다보고. 망임유리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군요. 못 봤군요. 우리 선생님 연배가 되시면 혹시 젊었을 때 전당포 같은 데 안 가보셨어요? 예? 전당포. 아저씨라는 영화 알죠? 아저씨라는 영화 주인공이 직업이 뭐예요? 전당포 주인이시잖아요. 멋진 분 있잖아, 주인공. 근데 보면은, 이 전당포, 지금 전당포 많이 없죠? 전당포, 예? 위층에 있어요? 그렇군요. 이 전당포 같은 데 가보면은, 물건을 맡기고 돈을 이렇게,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전당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취객들이 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 나쁜 사람이 돈을 뺏으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는 달긴 달아야 되는데 그 유리는 일반 유리 들면 어떻게 돼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와 유리 사이에 철망을 집어넣어요. 그럼 손을 빡 치면 어떻게 돼요? 손 박살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망임유리는 또 뭐 있냐면 옥내 소화전 아시죠? 옥내 소화전이라고 건물의 안에 보면은 소화전이 있어요. 벨이 있고, 그쵸? 그 벨 누르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혼나? 그런데 유리를 보면, 무리를 보면 반짝반짝거려요. 잘 닦아서 윤이 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유리와 유리 사이에 철망 있죠? 철망. 아주 간단한 철망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유리와 유리 사이에. 그러니까 이 망임유리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도난 방지라든가 뭐 방화용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망임유리. 그 뭐냐면 철망이 입 유리 사이에 들어간 유리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망임유리 딱 봤더니 오케이, 그렇죠? 도난 및 화재 연소 방지용 나왔죠? 예,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복층유리가 있어요. 복층유리. 이 복층유리는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어요, 혹시요?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방에 널린 게 복층유리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자, 얘가 이렇게, 요 안에 유리가 들어가거든요. 유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코킹이 돼 있어요. 유리.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 창문이.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엔 이렇게.
예를 들어서 5mm, 뭐 투명 유리 그랬어요. 5mm. 또는 3mm 투명 유리.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 유리창의 뼈대가 좀 두꺼워요. 응? 유리창이 좀 두꺼워졌어요. 왜 두꺼워졌냐 그러면, 유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얘를 공장에서 건조한, 이게 보통 안에 뭐 가스라든가 건조한 공기 있죠? 여기 밀봉돼 있어요. 응? 밀봉돼 있어요. 그럼 자, 유리가 지금 한 겹이에요, 두 겹이에요? 예? 두 겹이죠. 최소 두 겹이잖아, 최소. 그렇죠? 이런 걸 복층유리라고 그래요. 삼겹유리, 사중유리도 있어요. 삼중유리, 사중유리라고 해서 요 사이에 뭐다? 유리가 3개 들어가기도 4개 들어가기도 해요. 이게 복층유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 거실 문이 있죠? 거실 바깥에 발코니 쪽 있는 문이 있죠? 복층유리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옆에서 살짝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비어있고 유리와리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일반 건물 있잖아요. 일반 건물도요. 복층유리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옛날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유리가 이중유리라고 해요. 이중유리가 뭐냐면 이 밖에 초창기예요. 한 30년 전에는 밖에 철문은 쇳덩어리로 하고요. 안에는 목재로 했어요. 이게 이중유리예요. 이중유리창이에요. 이중유리창은 어떻게 돼요? 창문 틀이 2개나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요. 몇십 년 전 가잖아. 이렇게 만들었어. 초창기예요. 초창기에는 목재문이 있고.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 복층유리로 하니까 심플해진 거예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빈 공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열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열이 잘 안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복층유리예요. 근데 이 복층유리는요,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일반 유리 있죠? 일반 유리는요, 큰 원판을 사다가 이걸 잘라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칼 같은 걸, 가짜 다이아몬드 칼로. 이렇게 잘라서 얘는 버리고 여기 써먹는 거예요. 일반 유리는 현장에 가면 이렇게 칼로 잘라줘요. 유리공들이 와서 잘라요. 근데 복층유리는 현장 자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얘는 공장에서 이미 건조한 공기치나 가스 같은 거를 밀봉해놨기 때문에 현장 가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현장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단열이나 방수, 방음 효과가 있더라. 특히 단열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강화유리 아까 공부했었죠? 강화유리는 강도 강하다 약하다 아주 강한 유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럼 강화유리가 현장 가공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너무 단단해서 다이아몬드 깔로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에서 주문표로 완전히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자를 수가 없어요. 예? 아주 기능성, 강도가 강한 기능성 유리란 얘기죠. 안전유리라고 하더라, 밑줄. 아, 그렇구나. 안전한 유리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리가 깨지면 예각으로 깨진다, 둔각 깨진다? 둔각으로 깨진다. 안전한 유리입니다. 안전한 유리. 자, 그 다음에 스팬드럴 유리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반강화유리예요. 반강화유리인데 한쪽만 살짝 코팅한 거. 반강화유리. 그래서 얘는 현장 가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왜? 반강화유리라는 것은 그만큼 강화유리만큼 강하기 때문에 기능성과 미간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는 굉장히 강도가 강한 유리라 보시면 돼요. 강도가 강하다. 스팬드럴 유리라 합니다. 자, 그럼 로이 유리 별표 3개. 그렇죠? 로이. 로이 유리. 로는 낮다는 뜻이에요. 로이에서 리는요. 로위. 얘는 방사율이 낮은 유리를 얘기합니다. 뭐가 낮다고요? 방사율. 야, 그 방사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네. 자, 보세요. 우리 교재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금속. 은 같은 거 있죠, 은막. 금속체. 금속의 특징이 뭐다? 빛의 반사가 잘 돼요. 그러면 이런 금속 코팅을요,
금속 코팅을 했다 치자고요. 금속 코팅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열은 열복사가 있어요. 복사에 의해서 전달이 되죠? 복사에 뭐에 의해서? 태양열에 의해서. 태양열이 이제 뜨겁잖아요. 그러면 유리가 잘 보세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이렇게 투과가 되면 방사율이 높다라고 해요. 빛이 투입해서 나오는 거. 그런데 금속 코팅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방사율이 아주 작고요. 많은 부분이 반사율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방사는 아주 작아져요. 빛이 반사가 되는 게 그 방사는 안으로 들어온 걸 방사라고 해요. 용어 정의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 스테인리스 제품 있죠? 스테인리스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거울처럼 빛을 막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렇죠? 어렸을 때 갖고 놀잖아. 아이들이 반짝반짝 갖고 애들 일부러 장난하려고 그 스테인리스 같은 걸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눈에 막 비추고 하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왜 그러냐면 금속 재료인 이런 그 반짝반짝하는 재료는 빛도 반사가 되거든요. 그럼 빛을 많이 반사시키니까 방사된 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니까 이게 방사율이 낮은 유리다. 그래서 로이유리예요.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우리 기본 개념과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로이유리는 뭐다? 방사율이 아주 낮고 반대로 뭐가 높다는 거예요? 반사율은 높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죠? 얘가 이렇게 통과되지 못하고 나온 건 반사고 통과한 것은 방사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퀴즈. 왜? 제가 여기 개념만 설명했으니까 이거 갖고 퀴즈야, 퀴즈. 자, 퀴즈입니다. 퀴즈인데, 첫 번째 퀴즈. 로이유리는 복층유리를 할 필요가 없다. 어때요? OX입니다.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예? 자, 1번 O 맞습니다. 손 들으세요. 2번 X. 왜 손 안 들고 그래요? 다 생각했는데 혼자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O, X, 2번? 야, 그렇군요. 예. 틀렸죠? 왜 틀렸어요? 복층유리로 해야 돼. 복층유리로. 왜냐면, 자, 보세요. 유리를 있잖아요. 이렇게 금속 코팅을 해놨어. 은으로. 근데 아이들이 손톱으로 긁으면 어떻게 돼요? 금연이. 벗겨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얇게 코팅한 거예요. 코팅한 건데 여러분이 뭐 우리가 청소한다고 막 걸레 있죠? 마대걸로 막 닦으면 다 벗겨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능이 손상되거든. 그래서 복층유리를 하는 겁니다. 복층유리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퀴즈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퀴즈야. 로이유리인데 로이유리가 이렇게 복층유리로 했어요. 이렇게. 응? 여기가 아파트야, 아파트. 아파트 내부고 여기는 외부예요. 외부거든요. 그러면 자, 왜 바깥부터 여기 유리면은 1번이라고 해요. 1번 여기를 2번 3번 4번 그렇죠? 요 가운데를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공 비어 있죠? 중 가운데가 공 비어 있다. 층이다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로이유리를 만들 때는 몇 번에다가 코팅을 해야 될까요? 자, 1번 선수 1번. 야, 1번. 자, 2번. 2번. 2번에 3번. 4번. 그렇군요. 되게 불쾌해요, 지금. 왜 불쾌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코팅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안팎은 안 한다 그랬죠. 그럼 1번과 4번은 해야 한대요.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안쪽이나 바깥의 표면 쪽은 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요. 아까 그랬죠. 손톱으로 긁고 나면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럼 요 1번과 4번 하신 분은 뭐야? 반성 좀 하셔야 돼. 방금 전에 했잖아. 방금 전에 이렇게 손상되니까 바깥면을 한다 안 한다? 표면에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까? 표정이 반성하는 표정이 아니야. 아,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험장 가시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중과 3번 중에 하나 일단. 3번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아파트는 난방이 중요할까요? 냉방이 중요할까요? 1년 내내. 우리 난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아파트는 사실은 냉방보다는 난방에 중점을 두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난방에 중점이 되는 건축물은 3번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왜가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럼, 자, 첫 번째 아파트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업무 용도라 이거예요. 업무 용도는 난방이 중요할까요? 냉방이 중점일까요? 예? 업무 용도는 냉방이 중점이 돼요. 응? 냉방이. 그러면 업무 용도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예? 얘는 또 2번이에요. 난방은 3번이고. 여기다가 코팅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보다 2번과 3번에 하면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쵸, 비용 문제거든. 그쵸, 비용 문제. 한쪽만 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왠지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리창이에요. 유리창이죠? 창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난방이 중점이 돼. 난방이 중점이 되면 무슨 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철이죠? 겨울철은 얘가 뭐가 돼? 실내가 고온. 실내가 뭐가 돼요? 저온이 되죠. 그렇죠? 그럼 항상 우리가 복사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무슨 온도에서 무슨 온도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했어요? 그러면 얘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밖으로 나 갈래라고 지금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가려고 그러면 이 열을 들뺏기려면 열을 가지 말라 잡아야 되는 거야. 가지 말라 잡을 때는 여기 2번이죠? 2번에서 잡는 게 좋아요? 3번에서 잡는 게 좋아요? 3번에서 잡아야지. 그래야지만이 열 손실을 피하고 너 발에 들어와라. 어딜 가냐. 그쵸? 집 나가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반대야, 반대. 자, 냉방이 중점이 돼. 냉방이 중점이 되면 실내는 뭐가 돼요? 저온이고 밖에는 고온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온이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쫙 갈라 그래. 들어올라 그래. 그럼 뭐라 그래? 들어오지 말아라고 해야 돼. 어디서 체크해야 돼? 들어오지 말아라고 하니까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야. 어때? 여기에 나와야지 우리 시험에. 그죠? 나와야 되는 거야. 왜? 그래서 아파트와 업무 시설은 같다 다르다. 그럼 우리 뭐라 생각해요? 그럼 로일이는 난방이 유리한 거예요? 냉방이 유리한 거예요? 예?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네. 자, 1번 난방, 손붙여 난방. 2번 냉방. 아, 그렇죠. 눈치챘어. 그렇죠? 네, 뭐라고 해야 돼요? 냉난방에 모두 유리하다. 뭐라고요? 냉난방에 모두 유리하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럼 요거 한번 얘기해 줄게. 아파트 쪽이니까. 자, 얘는 겨울이라고 그랬죠? 겨울이 되는 거야. 얘가 만약 뭐가 된다면, 여름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여름이 된다 치는 거예요. 여름이 돼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름이 된다 하더라도, 밖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올 때, 다시 밖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냉난방에 모두 유리하지만 특히 이렇게 여기다 코팅했으니까 주로 뭐다? 난방에 좀 더 중점을 뒀다는 얘기고, 얘도 아까처럼 뭡니까? 아까처럼 열이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냉난방이 유리한데 주로 뭐다? 여기다 산 이유는 냉방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노율이 어때요? 이런 거 한번 나와야 돼. 그쵸?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우리가 단열이 나와. 각종 마감재료의 주제 68회, 기초 주제 68회죠, 단열. 단열재 위치별 특성인데요. 일단 단열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떤 뜻이다? 응? 열, 차단이죠. 열 차단. 단열은 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열을 차단. 열의 이동을. 열의 이동이 바로 뭐예요? 열의 전도. 열의 전도. 왜 열의 전도일까? 우리가 어떤 물질 내에서 열이 이동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어떤 물질 내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걸 뭐라고요? 전도란 말이죠. 그럼 우리 건축재료, 아까 얘기한 이런 건축재료, 유리나 또는 벽체, 콘크리트나 벽돌 이런 거 다 뭐예요? 고체죠. 어떤 물질 내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 열의 전도라고 하는데, 이 열의 이동을 차단하니까, 열의 이동을 차단하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건축재료인 단열재는 열의 전도가 잘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 열전도에 대한 전도를 열전도율이라고 합니다. 열전도율은 열이 잘 이동되는 그런 비율 정도를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를 써야 돼요? 높은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열전도율이 낮은 거, 그쵸?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를 주로 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열이 잘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열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단열재구나. 단열재. 그럼 일단 우리 이 단열재 중에 부위별, 벽체 부위 있죠? 벽체 부위를 좀 얘기하면, 자, 이렇게 얘기해. 외단열이라는 게 있고요. 중단열이 있고, 내단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 그림을 그려줄게. 벽체니까. 벽체. 여기가 이제 내부입니다. 여기가 외부야. 단열재의 그 단면이야. 단면. 이렇게. 자, 있으면, 이 단열재를, 단열재를, 표시하는데요. 단열재를. 자, 표시하는데, 자, 외단열이니까 단열재를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면 뭐라고 해요? 단열재가 외부에 있으니까 외단열. 중단열은 단열재가 가운데 있으니까 중단열. 단열재가 내부에 있으면 내단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사실 뭐가 필요해요? 주로 우리나라는 추우니까 난방이 중요하잖아, 사실은. 난방이 있죠, 그렇게 난방. 그쵸? 난방. 사실 우리 여름철에는 뭐 에너지 많이 안 들어가도 참으면 되죠? 겨울철에는 못 참는 거야. 그쵸? 추워서. 굉장히 춥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 계절이 그래서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1월달, 2월달 되면 막 미쳐요. 그쵸? 난방을 하면. 그쵸? 자, 그러면 열을 잘 보존해야 돼. 그러면, 외단열, 중단열, 내단열이라고 하는 조건이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단열 효과가 가장 좋은 거. 응? 효과가 가장 우수한 거. 뭐가 있을까요? 단열재를 외부에 젓는 게 좋을까? 가운데에 젓는 게 좋을까? 내부에 젓는 게 좋냐 이거죠. 제일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외부에 좋군요. 그렇죠? 제일 우수합니다. 얘는 삼각형. 가장 나쁘다라고 해요. 가장 나쁘다. 왜 그러냐면 이 열이 여기 빠지는 걸 어떻게 바깥에 춥잖아요. 추우니까 뭐야? 이 추우니까 바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는 뭐야? 얘는 추워요. 계속 냉랭하고 안에서만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우수한 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로라는 게 있어요. 결로. 이 결로는 뭐냐면 이슬이 맺히는 걸 얘기하죠. 이슬. 이슬이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이슬. 이슬 참 멋진 얘기예요. 이슬. 그죠? 이슬.
예, 이슬. 예, 멋진 얘기니까 모두 있어요. 예, 무슨 이슬이나 붙이면 뭐가 돼요? 한잔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슬이라는 것은 굉장히 멋져요, 이름이. 근데 뭐냐면 이 벽체에 예, 우리가 습기가 있어요, 습기. 습기에 의해서 물방울이 맺히는 걸 이슬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뭐라 한다? 결로 현상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료수 있죠, 음료수. 음료수가 이슬이 맺힐 때는 음료수가 따뜻할 때 아니면 차가울 때? 차갑죠.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이슬이 맺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슬이 맺힌 결로가 생겨요. 그러면 자, 이 셋 중에 겨울철에 난방을 했는데 벽체 온도가 가장 낮은 거 생각해 보세요. 가장 뭐가 낮아요? 얘가 낮죠? 얘가 그래서 결로가 가장 크게 발생. 얘가 중간에는 결로가 거의 없어요. 왜? 난방을 하니까 얘가 미지근하죠. 난방을 하니까 얘는 미지근한데 얘는 차갑죠? 결로 어디 생겨요? 여기 결로가 생기는 거야. X자 칠게요. 결로 생겨요. 뭐라 할까? 그걸 체크해. 얘는 뭐야? 결로가 막 생겨요, 여기저기. 얘는 거의 안 생기죠. 왜? 따뜻하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난방은 무슨 난방을 할까, 얘는? 지속 난방을 하는 거예요. 지속 난방. 얘는 반대로 간헐 난방을 하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지속 난방하는 건 난방을 계속 장기적으로 떼어주는 거예요. 응? 근데 얘는 간단히 떼어주는 거야. 단시간에. 왜 이런 차이가 생겼냐면 자 보세요. 난방을 해. 난방을 하는데 반대로 얘가 간헐 난방 한다 치자고요. 간헐. 이 간헐은 뭐냐면 때때로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러면 자 난방을 하지 않았어. 난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부가 춥죠. 벽체 온도가 낮겠죠. 근데 갑자기 난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실내 공기가 따뜻해야 되는데 열을 어디 많이 뺏겨? 벽으로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이 간헐 난방하는 장소를 외단열로 하면요 난방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걸려. 왜? 공기가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벽이 많이 열을 가져가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난방을 하면 바로 즉시 뜨거워지겠죠. 열을 안 뺏기니까. 근데 난방을 끄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식어요. 얘는 서서히 미지근해져. 서서히 가열됐다가 서서히 식으니까 뭐가 좋아요? 지속난방 좋은 거죠. 왜? 훈훈한 그 공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지속난방에 적합하다, 간헐난방에 적합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외단열이 무수하게 좋죠. 좋긴 하죠. 문제는 뭐냐면, 자, 비가 막 오는 거야. 비가 막 오고, 거기다 뭐야? 태양열에 의해서 막 얘가 이렇게 온도 변화가 막 생겨요, 단열재. 그럼 단열재가 축축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겨울철에 젖은 옷 입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금방 감기 걸려요. 왜? 열을 뺏기니까. 습기에 참 안 좋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문제는 수명이 긴다, 짧다?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아. 유지보수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많이 한다? 요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절반 정도 되니까.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외단열이지만 얘는 외부의 기후나 여러 가지 습기나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요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 다 중단열입니다. 학교 중단열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뭘까요? 이거예요. 왜? 아파트는 요걸 하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죠? 아파트 입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년 만에 다시 단열대 다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들어가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는 내단열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다. 요걸 하면 좋아요, 사실. 이해할 수 있겠죠? 유지보수 관리나 수명상 문제가 되는 것 뿐입니다.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이게 단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멘트 그 다음에 중단열 중요한 게 있어요. 3번 별표. 방습층은 어디서 설치한다? 고온축. 이거 외워야 돼요. 몇 번 시험 나왔어요. 그럼 방습층이 뭘까? 방습층이 뭘까? 자, 보세요. 중단열이죠? 중단열에다가 비닐을 깔아야 돼, 비닐. PE 필름 같은 게 있거든요. 이 PE 필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방습층이라는데 얘네들 여기다 깔아줘, 여기다 해주도록 돼 있어. 여기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이 방습층의 목적이 뭐예요? 실내에 들어온 습기를 방지해야겠죠? 잠깐 보세요. 자, 여기는 온도가 높아야 낮아요? 낮죠? 온도가 낮은데 여기다가 비닐을 깔아주면 어떻게 돼요? 비닐가 축축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뭐다? 여기가 뭐야? 고온축이죠? 방습축은 어디 설치한다? 고온축에. 고온축은 뭐야? 실내 쪽 가까운 쪽에. 이해할 수 있죠? 실내 쪽 가까운 쪽이 더우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이 나오는데 이제 미장 남았고 타일 도장 그 다음에 뭐 적상 견적이에요.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하겠습니다.